오늘은 과학과 성경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 더 신뢰성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마지막 순서로 진화가 사실일 수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자연 발생론과 진화론은 모든 동식물들이 처음에 우연히 발생한 한 개의 세포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과연 생명은 자연 발생이 가능한 것일까요? 진화론을 믿는 학자들은 생명의 자연 발생을 증명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밀러와 여러 학자들은 메탄과 암모니아, 수소, 물 등을 섞고 전기 자극을 가해서 아미노산을 여러 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자연 발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초기 지구의 대기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한 실험이라서 왜곡된 것입니다. 또한 아미노산이 몇 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최초의 생명이 발생한다는 것은 과학을 떠나서 신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발생할 만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본 많은 실험에서 생명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미노산이 몇 개 만들어진 것을 생명 발생의 증거라고 단정한다면 이는 마치 비둘기가 날 수 있게 되었으니 오랜 세월이 지나면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란 단어 하나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성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과학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미노산에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학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개의 세포가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증식하는지 약간만 알아보겠습니다. 세포의 생명 활동은 세포 내의 다양한 단백질로 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백질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할 때 원만한 생명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 최소한 100개에서 300개 이상 순서대로 모인 것이고, 추가로 각자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이리저리 굽어지면서 공 모양이나 기타 특수 형태를 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들은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해서 스스로 만들어지기 불가능합니다. 모든 복잡하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것은 만드는 데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포 내에서는 이 설계도를 모아놓은 곳이 바로 DNA입니다. 그런데 이 DNA는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정보를 가진 팔을 반대편 팔이 팔짱을 낀 것처럼 꽉 잡고 안전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정보가 새나가거나 파손되지 않습니다. 만약 새로운 단백질이 필요해지면 합성 일을 맡은 단백질이 DNA에 가서 새 단백질을 만들 설계도를 꺼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DNA는 그 단백질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부분만 이중나선 고리를 풀어주고 정보를 읽어가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RNA가 와서 설계도를 복사해서 mRNA가 만들어집니다. 설계도를 품은 mRNA는 핵 밖으로 나와서 단백질 공장인 리보솜으로 이동합니다. 리보솜은 mRNA가 가져온 설계도를 보면서 tRNA의 도움을 받아서 수백 개의 아미노산을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순서적으로 잘 이어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 줄기는 특정한 모양으로 접히면서 제각각 기능을 갖춘 단백질이 됩니다. 합성이 완성된 단백질들은 각자 가야 할 곳에 주소 꼬리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인간의 세포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2만 가지 이상의 단백질이 매일 만들어지고 분해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들의 설계도는 모두 DNA 창고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합성 과정은 매우 잘 조절된 섬세한 기계처럼 작동됩니다. 위의 여러 과정 중에 한 단계만 이상이 생겨도 단백질 생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수백 개의 아미노산을 연결할 때에도 한 단계만 잘못 붙여도 정상적인 단백질 합성이 안 됩니다. 한 단계가 지속적으로 실패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의 세포들 안에서는 매우 정교한 합성, 이동, 분해, 재활용 등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극도로 작은 세포 속에 이렇게 미세하고 치밀하게 작동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를 생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포들이 지능을 갖춘 것도 아닌데 알아서 특정 목적을 향해서 모두가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를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일까요?
단백질 합성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모든 정보를 보관하는 DNA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포와 조직과 기관들의 설계도를 모아놓은 DNA의 정보 저장 능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g의 DNA가 10억 기가바이트의 저장 용량을 갖는데, 이는 일반 컴퓨터 100만 대의 저장 능력이고 고화질 영화 10억 편을 저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단지 1g의 DNA로 100만 대의 컴퓨터 용량입니다. 이 정도면 이를 설계한 하나님의 지혜의 전율마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학자들도 DNA를 모방해서 정보 저장 장치를 만들고 점차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의 세포가 생존하고 번식하려면 DNA뿐만 아니라 핵과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광합성 장치 등 매우 많은 구조물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각자 복잡한 구조에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발생한 원시세포는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하겠지만, 매우 단순한 세포라도 아미노산 몇 개로 작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간단한 세포도 최소한 600개의 다른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와 같이 복잡한 구조는 누군가 지혜로운 존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수천억 년의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는 상대가 안 되는 능력의 DNA와 그보다 수천 배 복잡한 세포의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믿는다면 이는 종교보다 더 맹신 아닐까요? 다윈은 몇 개의 관측을 근거로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정한 순서대로 진화하는 화석들이 발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화석들은 다윈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부분 중간을 연결하는 모양이 없이 진화가 완성된 상태처럼 발견되었습니다. 서서히 변해가느라 두 동물의 특징을 다 가진 애매한 구조의 화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화가 아니고 창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처음부터 모든 동물들은 각 종류대로 완전하게 창조됐고 중간 단계는 없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에 화석이 없다는 것은 진화론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는 여러 중간 단계의 뼈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중간 단계가 많이 발견될까요? 이는 그들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니 조작과 억측이 많아진 결과이며 증거들도 많습니다. 또한 각각의 지층에서 그들이 바라는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진화 이론에 의하면 아래 지층에서 덜 진화된 동물이 위 지층에서 더 진화된 동물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지층에는 화석들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진화론 학자들이 정해놓은 표준 지층대로 나오는 화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동물의 화석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5억 년 전의 캄브리아기 지층에서부터 이미 모든 동물들이 최고로 진화한 상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래 지층에는 조상들의 화석이 전혀 없다가 캄브리아기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화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그 아래 지층에서 훨씬 덜 진화된 미숙한 동물들이 나오다가 순차적으로 더 발달된 동물들이 나오는 것이 순리인데, 처음부터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를 캄브리아기에서 화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에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사실을 매우 당혹해합니다. 교과서들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캄브리아기 지층에 있던 동물들이 중간 지층에서는 사라졌다가 현대에 다시 나타나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뒤죽박죽이죠. 잠자리나 새우 같은 절지동물들은 작은 눈이 수천 개씩 밀집된 고도로 발달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방을 관찰하면서 자신을 지키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화석이 처음 나오는 캄브리아기 때부터 벌써 잘 발달된 겹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삼엽충도 겹눈을 가졌습니다. 생물의 발생 초기부터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신생아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최첨단 설계는 지혜자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우를 처음부터 완전한 눈을 가진 생물체로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화석이 되어야 하는 뼈에서 아직도 연한 조직이 남아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6,500만 년 전에 살았다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뼈에서 살덩어리가 붙어있는 게 발견되어 진화론자들이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유기체는 100만 년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 하는데 어떻게 수천만 년 지났다는 뼈가 아직도 존재하며 여기에 살점이 그대로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침팬지에서 인간까지는 여러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있다고 하는데 진화 과정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이상한 것은 현재 침팬지와 인간 두 종류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서서히 진화했다면 유인원에서 인간까지 여러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인간 그룹이 아직도 존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인원이 나올 때마다 이전의 모든 단계는 완전히 멸종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무리한 추측 같습니다. 또한 다른 유인원 간에는 교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같은 암수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새로 발생한 돌연변이 유인원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멸종합니다. 만약 우연히 교배가 가능한 암수가 동시에 생겼다고 해도 드넓은 지구에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이성을 알아보고 사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일들이 수십 번 생길 가능성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기형이나 정신지체 등을 유발하는데 돌연변이로 더 뛰어난 종족이 계속해서 생길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어 보입니까? 이번에는 지층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층층으로 쌓여있는 지층에서 각 지층 간에는 수백만 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층들이 수십 킬로미터씩 운동장처럼 편평하게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비와 눈, 지진 등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비와 홍수, 바람 등의 침식작용이 있었다면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는 지층들에 많은 변화와 굴곡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같은 지층도 상당히 울퉁불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그랜드 캐년이나 기타 지층들은 너무나 평평합니다. 이재만 지질학 교수는 쌓이고 쌓여서는 절대로 평평한 지층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지층은 저마다 특징적인 색깔이 있고 같은 퇴적물만 있어서 균질이고 그래서 물감을 칠한 듯이 색이 매우 곱고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같은 색의 같은 퇴적물이 쌓이고 그 다음 수백 년 지나서는 또 다른 색의 같은 퇴적물만 쌓이는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진화론자들의 지층 이론이 100% 틀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많은 혼동 속에서 이제 성경을 열어봅시다. 성경은 진화론의 모든 무질서를 일시에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6천 년 전에 모든 동물들을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악해지는 인간들을 한꺼번에 홍수로 심판했다 합니다. 이때 홍수와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동물들이 토사에 매몰됐는데 그것들이 화석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화석들은 단지 바다나 강의 깊은 층에 살다가 첫 번째로 매몰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맨 아래의 화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층에서는 다른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억 년 차이가 아니고 모두 같은 시대를 살던 동물들이며 매몰된 위치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캄브리아기 층에 있던지 다른 층에 있던지 멸종된 동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공룡들이 인간과 같이 살았다는 증거도 많은 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파룩시 강에는 공룡 랩터와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찍힌 화석이 있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은 적 없는 오래된 동굴에서 공룡의 벽화가 발견됩니다. 직접 보았으니 벽화에 그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12세기에 지어진 앙코르와트 사원의 벽에는 공룡 스테고사우루스가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또한 당시 사람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모양을 조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뼈에서 단백질 조직이 발견된 것은 이 공룡의 뼈가 6,500만 년이 아니라 수천 년밖에 안 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층들이 평평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는 절대 불가능하고 짧은 시간 안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1980년 미국 세인트 헬렌스 산의 화산 폭발로 산 정상 부근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눈 녹은 물들과 토사들이 호수와 계곡을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간 만에 크기는 작지만 그랜드 캐년과 똑같은 모양의 지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이므로 이 정도 지층이 수억 년 걸려서 생긴다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상당한 타격이 됩니다. 또한 1994년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토사를 물살에 떠내려가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평평한 여러 지층들이 생기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과 함께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올 때 크기가 같은 입자들끼리 모여서 여러 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를 저탁류라 하는데, 최근에는 지층들이 생긴 이유가 퇴적 때문이 아니고 저탁류 때문이었다는 이론이 점차 대세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그랜드 캐년은 홍수 이후 수면 아래에 있던 지층이 융기되면서 매우 많은 물이 고지대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산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대량의 저탁류가 흐르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강이 아무리 오래 흐른다고 해도 그랜드 캐년 같이 엄청난 규모의 구덩이가 생겼다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도 강이 많은데 왜 이런 거대한 협곡은 드문 것일까요? 그보다는 저탁류에 의한 대격변 이론이 실험 증거와 헬렌스산의 실제 증거가 있으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탁류가 있으면 지층이 사선으로 잘 생기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나 사선의 지층이 많습니다. 이는 전 지구에 있었던 대홍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계산하면 지구가 수십억 년 경과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최초의 지구 상태를 맘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나온 계산 결과입니다. 과학이란 무엇이 진리일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고 다른 증거들을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설명 가능한 모든 가능성들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증거를 찾기 전에 결론부터 정해놓고 자신의 가정만 증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화론 학자들은 늘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결론 때문에 해석할 수 없는 온갖 난제들이 쌓여만 가니 이를 변명하기에 참 바쁠 것입니다. 오죽하면 캄브리아기에 이미 신출귀몰한 변신술을 가진 문어를 우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까지 만들어내겠습니까? 진화론의 반대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주로 성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